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문대 출신이 미국에 유학 가고 이민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분이 제가 지금 화살표로 이제 저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중요한 건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550만 원 정도 모아놨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모으신 거예요. 저는 사실 굉장히 성실하신 분 같아요. 왜냐면 20대 중반에 이 550만 원이나 모았다는 거는 굉장히 성실한 거예요. 왜냐면 요즘 20대들의 그 명품 돈 생기면 다 명품 사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잘 모으셨어요. 굉장히 성실합니다. 미래가 밝아요. 저는 이 딱 550만 원 모았다는 거 딱 보고 미래가 밝으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굉장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열심히 모으시고요. 자, 근데 이제 일단은 돈이 중요합니다. 미국에 유학 갈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미국에 살아보고 미국에 유학을 해봤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대부분 금수저예요. 그러니까 주로 강남의 금수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이제 강의 남쪽에 살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남의 알짜배기 노른자 땅이라고 있는 강남 8학군 출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유학생들은 대부분 강남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약간 한인들 모임 가면은 약간 소외감을 느낍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강의 남쪽엔 살았지만 강남이다라고 목에 힘줄 순 없어요. 왜냐면 저도 강남 8학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강의 남쪽에 살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도 미국에 유학 갔을 때 보면은 이제 한인 학생들 막 모이면은 이제 강남 8학군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 초등학교 다 동창들이에요. 특히 이제 강남 8학군 중에서 제일 돈 많고 제일 잘 사는 동네라고 하는 모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 초등학교 동문 그 초등학교 동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 유학파들 사이에서 만나면 초등학교 얘기를 막 해요. 초등학교.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한국에서 특권층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혜택받은 특권층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미국 왔을 때 저는 사실 서민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굉장히 좀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알게 된 형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그때 제가 20대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그 형이 저보다 한 살 많았으니까 뭐 제가 28일 때 그 형이 29 뭐 그랬는데 독일차 중에 최고급 기종을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애는 저랑 동갑인 애가 있었는데 걔도 그 동네에서 알게 된 한인이었는데 얘는 뚜껑이 열리는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미국에서 이제 좀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지금 님의 상황에서 굉장히 돈 잘 모았고 굉장히 성실한 거 인정이에요. 근데 미국에 오는 사람들이 워낙 잘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글쎄요, 상위 1% 안에들은 굉장히 잘난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한다라고 택하는 곳이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사회에서 님이 사실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를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굉장히 이제 상류층이기 때문에 그게 돈을 되게 많이 쓰게 돼요. 저도 처음에 이제 미국 와가지고 좀 외롭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인들하고 좀 어울렸거든요. 근데 저는 서민의 아들이라서 진짜 돈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거의 돈이 없는 가난한 유학생이었는데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은 막 뭐 이런 식이에요. 막 오늘 우리 뭐 냉면 먹으러 가자. 냉면 진짜 맛있는 데 있어. 하고 딱 가요. 그러면은 미국 대도시에 가면은 이제 좀 럭셔리한 한식당 있거든요. 약간 요정 같은 뭐 한국의 부유층들이 막 정치인들이 막 정치를 논할 때 가는 그런 부유층들이 가는 그런 요정 같은 그런 한식집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뭐 이제 별거 아니에요. 뭐 처음엔 냉면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냉면 먹다 보면 이제
조금 뭐 조그만한 그 뭐랄까 반찬으로 뭐 갈비 이런 것도, 갈비 구이 이런 것도 좀 시켜 먹고 막 그렇게 되죠. 먹다 보면 이제 또 뭐 우리 파전도 좀 먹고 뭐 그렇게 되죠. 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먹다 보면 또 먹다 보면 이제 우리 또 뭐 수정과도 좀 먹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인들하고 한번 어울렸는데 그날 같이 저녁 한 끼를 먹었을 뿐인데 이제 그때 제가 받은 그 빌이 100불이에요. 100불이면 10 얼마잖아요. 한 끼를 막 그렇게 먹으니까 나중에는 어울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울리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 클래스를 잘 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님에게는 그 사람을 보지 않고 내가 목표로 한 일을 끝낼 수 있는가, 그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에서도 그러잖아요. 한국에서도 뭐 예를 들면 님은 그 돈을 지금 유학 가려고 모으고 있는데 친구들이 다 성형수술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코를 세우는데 뭐 몇백만 원을 써요. 다. 그래서 코가 다 높아졌어요, 친구들이. 그럼 내 코는, 나는 성형 안 한 코기 때문에 내 코는 낮은 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생겨 보이는 거지, 상대적으로.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거를 잘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노트북도 솔직히 말하면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고 뭐 공부하는데 30만 원짜리 노트북이면 할 수 있어요. 30만 원짜리 노트북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 보면 그렇게 안 하죠. 200만 원이 넘는 모 회사 로고가 딱 박혀 있어야 뽀대가 나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에 풀 기능도 활용할 줄 모르면서 일단 뚜껑에 달린 그 로고를 보여줘야지만 내가 가오가 서기 때문에 200만 원짜리를 사는 거잖아요. 그런 문화로부터 조금 자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뚝심을 가지고 자기가 목표한 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훈련을 하지 마세요.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도록 훈련하세요. 그러니까 제 말이 혼나왔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그런 습관을 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구가 코를 세웠어요. 뭐 그리고 몇백 썼어요. 그리고 친구가 그 비싼 로고가 그 뚜껑에 붙인 노트북을 들고 나타났어요. 친구가 뭐 이렇게 밥 먹고 돈을 내는데 지갑에 명품 로고가 박혀 있어요. 그런 거에 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의 정신 세계는 자기 자신의 어떤 목표보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식을 얻고 내가 뭔가 능력 있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 남이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멋진 명품을 걸치고 있고 남이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멋진 학벌을 걸치고 있고 남이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있나를 가지고 나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까지 건너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남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떨어지면서 남 욕하는 거 있잖아요. 쟤는 뭐 코가, 쟤는 성형코야. 저거는 성형코기 때문에 잘생기고 예쁜 게 아니야. 저 명품 저거 아주 저런 거를 할 수 있는 집안 애들은 알고 보면 뭐 친일파 후손이야. 쟤네들은 열심히 이렇게 산 집안이 아니야. 이렇게 나라 팔아먹고 그 후손들이 저렇게 잘 사는 거야. 막 이렇게 욕하는 거 있잖아요. 요런 습관 있잖아요. 요런 습관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마치 자기가 의롭고 정의로운 것 같지만 결국 그 마음의 동기는 뭐냐면 나도 이제 성형수술 하려고 돈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욕하면서. 그리고 남이 막 그렇게 뭐랄까 막 명품한 거 막 그렇게 욕해놓고 뒷구멍으로 자기도 막 돈 모으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명품 핸드백이랑 뭐 명품 지갑이랑 명품 노트북 사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순수하게 내가 무엇을 하고 싶는가를 철저하게 그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미국이라는 사회에 오시면 너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한국 사람들하고 좀 거리를 두시고 이제 그렇게 사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아시겠죠? 미국에 간다는 가정은 그건데 지금 솔직히 이제
문제는 이제 돈이 유학 갈 만큼은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550만 원을 들고 미국 가라고는 말을 못 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전문대 2년 마쳤잖아요. 그러니까 편입을 하세요. 4년제에 정규 4년제 등록금 싼 데로. 등록금 너무 비싼 데는 이게 좀 힘드니까 등록금이 싼 4년제에 편입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절대 온라인을 하지 마세요. 온라인 뭐 학점은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거는 사실은 뭐랄까 자기 위로예요. 자기 위로.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직장은 다녀야 되니까 이렇게 뭐 학점 뭐 이런 온라인 은행제로 막 공부를 하는데 그걸로 제대로 된 공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온라인 학교 대학교에 강사를 한 사람들이 일단 수준이 많이 떨어집니다. 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정규 오프라인 4년제를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규 오프라인 4년제에 3학년으로 편입하셔가지고 정규 과정으로 학부 학위를 만들면 돼요. 뭐 학부가 꼭 명문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등록금 저렴하고 이제 그런 오프라인 4년제에 이제 편입을 하셔가지고 4년 학사 학위를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석사로 가세요. 미국에 석사를 가시면 펀드라는 게 있어요. 펀드. 그래서 학비를 면제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학비가 비싸잖아요. 뭐 주립대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1,500만 원, 사립대는 뭐 3,000만 원 하잖아요, 한 학기에. 근데 펀드를 받으면 이게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석박사를 했는데 석박사 모두 펀드를 받고 학비를 면제 받았는데 박사 때는 한 월급을 한 2,300달러니까 그 정도 받았어요. 근데 요새는 한 3,000불 넘게 월급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석사 때 학비 면제를 받고 이제 월급을 한 1,000불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더 줄 거예요. 요새는 뭐 한 1,500불 이상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펀드를 받고 돈을 받으면서 이제 미국에서 생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석사할 때 그렇게 저는 이제 월급 1,000불을 받고 학비 면제를 받고 그렇게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거 가지고 결혼은 할 수는 없어요. 와이프를 이걸로 먹여 살릴 수는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불가능한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해서 그런 거지. 이제 제가 같은 랩에 있었을 때 저 인도에서 유학 온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1,000불 가지고도 혼자 잘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룸메이트 구해가지고 그렇게 방세 나눠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검소하게 살면서 뭐 쇼핑 같은 거 잘 안 하더라고. 그 인도 친구 보면은 거의 쇼핑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입어야 될 옷들 있잖아. 뭐 청바지나 그런 뭐 반팔 티셔츠 뭐 그런 위주로 생활하고, 그리고 막 딱히 막 이렇게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어울리려고 어디 막 이렇게 같이 외식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많이 하지 않으면 이 학생 월급으로도 혼자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저 미국으로 막 한국에서 사는 게 지금 쉽지 않다 그러면은 그 호주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이미 워킹 홀리데이의 어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호주로 가가지고 호주에 대학교 3학년을 편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주에서 대학교 다니면서, 호주는 이제 또 이런 알바 같은 게 좀 많이 오픈돼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유학생이 현지에서 알바를 하는 거는 불법이에요. 근데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외국인이 공부하면서 일하는 거에 대해 좀 많이 오픈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없다면 호주로 가서 학부를 마치는 것도 괜찮습니다. 호주에서 학부를 마치면 호주도 같은 그 영미 문화권이잖아요. 호주가 원래 그 영국 문화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랄까 영국 핏 같은 거 만들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대학교를 마치면서 또 알바하면서 돈 더 모아가지고 이제 석사를 미국으로 오시면 돼요. 석사.
그래서 호주 사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정체된 사회예요. 호주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냥 호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거의 내수로 먹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영향력을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 성장에 그런 일자리라든가 그런 게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학부를 마치고 미국을 석사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석사 오셔가지고 펀드 받고 그렇게 있으면서 이제 미국에서 뭔가 이제 석사 마치고 취업하시면 되겠죠. 박사는 이제 공부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만 하셔야 되고 뭐 이렇게 취업하기 위해서 꼭 박사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석사가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미국 사회도 뭐랄까 학부만 마친 미국 내국인들이 세고 셌는데 굳이 뭐하러 외국인한테 막 영주권까지 서포트 해주면서 외국인을 뽑아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영주권 받고 이렇게 서포트 받고 그래서 나중에 시민권까지 가려면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석사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석사 정도는 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다른 한국인들처럼 학벌을 추구하지 마세요. 뭐 여기는 뭐 무슨 리그고 여기는 뭐 랭킹 몇 등이고 이런 거보다 연구 핏 자기가 하려고 하는 연구 핏에 맞춰서 하는 게 좋아요. 연구 핏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지금도 호주 영주권 알아보신 것 같은데 IT 즉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간호사 이런 거 호주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 미국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미 문화권인 거 호주나 뭐 영국, 캐나다, 미국 다 이제 영미 문화권이잖아요. 즉 백인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다 영국계 백인들이 이제 다 세운 나라잖아요. 다 기독교 컬처예요. 기독교 컬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기독교 컬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컴퓨터나 간호사가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IT라 하면 이제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요게 이제 영미 문화권에서는 아주 괜찮은 그런 직업입니다. 자, 왜 영미 문화권의 사람들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성경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그냥 땅에서 썩어 없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그런 정신, 영혼 이거는 불멸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아는 자만이 그 육신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성경 자체가 굉장히 소프트웨어 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죽어서 없어지고 썩어 없어지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육신은 결국에는 우리 정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정신이 깨끗해야 된다. 정신이 죄악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이제 영미 문화권에서는 이제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간호사 같은 경우는 그 기독교적인 사랑의 실천이잖아요. 간호사야말로 사랑의 실천이잖아요. 의사는 사실 의사 같은 경우는 사랑의 실천이라기보다는 의사가 실제로 사랑의 실천을 하진 않잖아요. 앉아가지고 진단하고 뭐랄까 처방전 내리고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의사야말로 이게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간호사는 실제로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의 붕대를 갈아주고 그 똥오줌 못 가리는 사람의 똥오줌을 치워주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을 먹여주고 밥을 먹여주고 실질적으로 그런 아픈 사람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미 문화권의 이제 기독교 컬처에서는 간호사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아요. 한국에서는 간호사 하면은 뭐 그런 거잖아요. 병원에서 뭐 밑에 잡일하는 사람 뭐 거의 그런 거잖아요. 의사가 짱이고 간호사는 이제 뭐랄까 찬밥이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뭐 영국, 뭐 캐나다, 호주 이런 뭐랄까 영미 문화권에서는 간호사에 대한 어떤 존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 사이언스나 간호 이런 게 굉장히 괜찮습니다. 취업도 잘 되고 사회적인 지위도 좋고 돈도 잘 벌고 되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IT 간호사를 하든지 호주 IT 간호사를 하든지 그 양자택일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훨씬 좋은 나라예요. 미국은 국력이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래서 뭐 알잖아. 전 세계 넘버원. 그러니까 어차피 외국 가서 살 거면은 전 세계 넘버원에서 사는 게 좋죠. 호주도 물론 나쁘지 않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뭐 호주에 계신 이민하는 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악플 달 것 같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호주나 뭐 캐나다 이런 데는 미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 보통 많이 가요. 처음에 다들 이민의 꿈은 다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은 워낙 문턱이 높아요. 미국 사람들이 이 뭐랄까 굉장히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이 좀 치열하단 말이에요. 미국 안 되면은 이제 호주나 뭐 캐나다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거기는 이민의 문턱이 좀 낮아요. 영주권 받는 게 문턱이 좀 낮아요. 하지만 왜 낮겠어요? 결국 국력 때문이죠. 미국의 국력은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그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그 세계 최강대국에 사는 베네핏이 있겠죠. 그래서 미국으로 웬만하면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볼게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